연구소 소장 이의엽입니다. 집권 3년차 증후군. 조국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모든 정치 이슈를 압도하고 있지요. 심지어 경제와 민생 문제마저도 이 논란 탓에 관심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을 정도입니다. 세계 경제에 경기 침체의 전조가 뚜렷해지고 있고 한국 경제 역시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승전 조국으로 이어지는 정쟁에 파묻혀 경제와 민생은 아예 관심 바뀝니다. 지난달 14일 미국 국채 시장에서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수익률 역전이 나타났고 주가가 폭락했지요. 국채 수익률 역전이란 단기 국채의 수익률이 장기 국채의 수익률보다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돈을 더 오래 빌려줄 때 더 높은 금리를 받아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대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불황이 장기화되고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면 장기 국채의 금리가 하락해서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될 수 있지요. 지금 미국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스위스, 홍콩 등에서도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의 징후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 예를 들면 1978년 이후 금리 역전이 5차례 발생했는데 평균 22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07년 6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는데 1년 뒤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지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침체가 시작되기 1, 2년 전부터 주택 부문의 투자와 고용이 줄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 독일과 일본 등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1년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국채를 매입하고 나중에 원금보다 더 적은 돈을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돈은 엄청나게 풀려 있는데 경기 전망이 어두워서 마땅히 투자할 대상이 없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정부 채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현상이죠. 세계의 마이너스 금리 국채는 올 들어 약 2배로 늘어나 무려 16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이는 전체 국채의 약 30%나 되는 수치입니다. 구조적 경기 침체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경제도 위기의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도 국채금리가 하락했고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2008년 8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경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어요. 국내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견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악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자국 우선 원칙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 소위 R의 공포가 훨씬 늘어나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R의 공포에 대한 심각한 경고. 그것이 민생에 맺힐 미증유의 후폭풍에 대한 대비가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와 시중에 이르는 온통 조국 후보자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뜨거울 따름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요? 게다가 정치 검찰까지 뛰어들었습니다. 검찰이 27일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딸의 입시 특혜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커지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시점이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명백한 검찰의 정치 개입이죠.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권에 대한 정치검찰의 공개적인 항명의 다름 아니지요. 기소권의 독점은 물론 수사권과 자체 수사 인력까지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사법 권력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과감한 개혁은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민주정부의 오랜 숙제였지요. 하지만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검찰의 완강한 저항으로 검찰개혁은 번번이 실패를 반복하였습니다. 정치검찰은 민주정부의 개혁을 좌초시키고 정권의 레임덕을 촉발시키는 주범 중의 하나였지요. 검찰의 정치 개입은 전형적인 집권 3년차 증후군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집권 3년차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도는 해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은 예외 없이 집권 3년차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임기 3년차에 측근부리나 권력형 게이트, 인사정책 실패, 여권 분열에 발목이 잡혀 급속히 내리막을 걷는 과정이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1995년 4월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시작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노무현 정권 3년차 때는 오일 게이트, 김재록 게이트, 행담도 의혹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이명박 정권 3년차에는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와 영포라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인 2015년 비선실세 10상시 파동에 이어 성완종 리스트, 당청 갈등이 노출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3년차의 저주라고 했을 정도죠. 단임제 아래서는 연임이 없으니 임기 3년이 지나면 당정관계에 레임덕이 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임기 6년차의 저주자는 연구 논문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제 아래서는 레임덕 문제가 책임 정치의 장애 사유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임기 3년차의 저주라고 해야 할 형편입니다. 6년차의 저주는 미국에서 대통령이 취임 후 6년차, 즉 재선 이후 집권 2기 2년차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패하면서 국정 장악력에 적신호가 켜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집권 6년차 중간선거는 모두 7번 치러졌는데 이 중에서 집권당이 6번이나 졌습니다. 6년차의 저주가 나타나는 원인은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면서 정부의 변화와 개혁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지고 기득권 세력과 관료들의 저항이 노골화됨으로써 레임덕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5년 단임제 정권에서 집권 3년차 정우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역대 정권마다 집권 3년차 지공을 어김없이 겪었던 만큼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
집권 3년차 징크스를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조국 인선 논란에서 보다시피 문재인 정부 역시 영락없이 임기 3년차의 저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여당은 3년에서 5년 차에 실시된 4번의 지방선거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5번의 총선에서는 여소야대가 4번이었고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2012년 총선이 유일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3년 차인 2005년에 열린 27곳의 재보선 선거에서 전패했고 이것이 레임덕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지요. 집권 초에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심리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가 높지만 임기 중반이 넘어가면 가시적인 실적에 대한 평가가 냉정해지면서 그 민심이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기 마련이지요. 문재인 정부는 한일 갈등의 흑화로 불거진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 대내외 경제위기 징후와 민생 불안 심화 등의 문제로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이 와중에 조국 인선 논란으로 여야 간의 격렬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청와대가 국정쇄신과 개혁 가속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개각이 오히려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의 상패는 집권 3년차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